대표님이 만나본 사람 중에 갈수록 더 잘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나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40대를 기준으로 어린 친구들, 30대, 20대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50대, 60대 분들을 또 보기도 하니까, 근데 나이랑은 좀 관계없이 꾸준히 잘 될 것 같은 사람 내지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는 한 것 같아. 잘 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너무너무 많겠지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덕후들? 미쳐있는 사람. 그치, 하나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에 좀 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20대 30대 친구들도 앞길이 좀 보이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를 오래 한다는 것도, 나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이 일을 적절한 나이에 선택을 해서 한 15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한 가지를 오래 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를 할 때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거든. 친구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잘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내가 진짜 많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 잔잔하게 10년 하는 것보다 정말 몰입해서 3년 하는 게 나중에 결과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거든. 근데 진짜 나 그거 너무 많이 느껴. 뭔가 되게 이도저도 아니게 잔잔하게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게 맞으면 해도 돼.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나는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의 질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결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해주는 게, 잔잔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한 3년을 하더라도 정말 바짝 몰입해서 해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주거든. 나중에 결과치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 몰입을 넘어서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덕후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를 않는 거야.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덕후를 되게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 그러니까 가깝게는 핸드폰이 안 도와주지. 우리 핸드폰이 뭘 좀 몰입하려고 하면 핸드폰 울리고 뭐 카톡 울리고.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뭐 하나에 몰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 몰입도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또 몰입을 하려 치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나? 안 줘. 뭐 하자, 놀자고 엄청 많이 유혹을 또 준단 말이야. 그거 뿌리치기도 어렵고. 근데 집착까지 가면 그건 더 힘들어. 욕을 정말 많이 먹는 게, 사람들이 너 이상해, 너 왜 그래? 이런 말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는 나도 많이 들었지만 내 주변에 정말 몰입도 강한 친구, 집착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해,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렇게 해서 너한테 뭐 좋을 일이 뭐 있어, 엄청 많이 옆에서 유혹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몰입도 힘들지만 몰입을 넘어서 집착을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국은 뭔가를 해내긴 하더라고. 나도 느끼지만 어려워. 나도 그런 거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린이집 다닐 때 엄청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뭐 하나를 너무너무 집중을 해서 해. 그럼 이게 집중이라고 봐야 될지 집착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넘어서서 병으로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하긴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얘 좀 이상해요, 지금 나이에는 이것저것 많이 관심 가져 하는데 하나에만 너무 집착을 해요 라고 하니까 이게 좀 병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꼭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에 막 꽂혀 있으면, 예전엔 나도 좀 욕을 했거든.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그게 나쁜 일만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나 싶어. 근데 거기까지 가면 반드시 그건 있어. 한번 미쳤다는 소리 들어.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근데 그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 이래서 계속 생각나는 거랑은 달라. 진짜 내가 여기에 너무 몰두가 돼 있으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어디 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대화를 할 때도, 어디를 방문해서 다 이게 연결돼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해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예전부터 내가 느꼈던 건데, 디테일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디테일. 어떻게 보면 이거 예민한 사람들이라고도 해.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내가 교육 때도 정말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업가들한테 교육할 때 정말 디테일을 살려서, 누가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말 들을 만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 왜냐면 오너들은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내 직원들의 급여도 챙겨줘야 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잖아. 그럼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요즘은 정말 기본적인 게 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 음식의 맛만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어. 왜냐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가 너무 예시가 많고 유튜브만 켜도 너무 많고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요즘에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정말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꼭 나 같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저 친구들 일을 하는 거 보면 되게 디테일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 뭐 저것까지 체크를 하지?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디테일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빚을 엄청
엄청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해. 이제 양극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야. 그냥 적당히 평균치 않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확실히 디테일이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난 디테일이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사는 데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변에 좀 팬이 많은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가 연예인도 아닌데 팬이 많은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가지를 잘해서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 같진 않고 한 가지를 잘해서 따르는 건 거의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있잖아. 그 사람들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평균치가 좀 있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 잔잔하게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가끔 되게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를 때 엄청 실망하잖아. 아, 내가 봤을 때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네? 이게 거의 실망의 포인트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겉과 속이 좀 비슷해. 그 사람 평소에 하는 생각과 행동이 좀 일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살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기계가 할 일이 나뉘고 사람이 할 일이 나뉘는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려면 정말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많이 따르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누가 나를 따르게 하는 거. 매력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아까 말한 겉과 속이 좀 같거나 본인의 가치관이 남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 좀 많이 배려하는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옆에서 누가 지지를 해주던지 뭔가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나 요즘 많이 보거든. 그래서 정말 꼭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주변에 좀 팬이 있는 사람이 되면 요즘에 확실히 일을 하는데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난 좀 눈에 보이더라고. 요즘에 어디 매체에서도 보면 트렌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나 또한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왜냐하면 나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어떤 각 분야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내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 같은 기업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트렌드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뭔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그걸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돈까지 버는데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유행하고는 좀 달라. 유행 같은 경우는 진짜 반짝반짝 뜨는 유행이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가고 유행을 관심 있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건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트렌드라는 거는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올해 한 해의 트렌드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공부로 가능하거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만 그것만 쭉 읽거나 거기에 대한 영상만 들어도 지금 현재 사회를 이해하기에 조금 쉬울 것 같아. 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유행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트렌드를 이해하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 반대로는 좋은 것도 발견하기에 훨씬 더 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게 누가 됐든 트렌드를 좀 알아가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현재 시대를 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모든 일에는 정답이라는 거는 없더라고. 살면서 더 느껴.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좀 나은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딱 어떤 정답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 저런 사람들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또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만 봐도 똑같잖아. 내가 뭘 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띄워주는 영상들이 다른 것처럼 내가 어디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좀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준 것도 하나의 얘기는 하지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알았던 건 아니거든. 하나하나 알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누가 도와줬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난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노력만 하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